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을 맞아 광주시장 후보들은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판세가 역전됐다, 판세가 이미 굳어졌다는 등 서로 승리를 자신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유옥 기자입니다. 야구장의 유세전은 뙤약볕에 열기 못지않게 뜨거웠습니다. 일일이 악수하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시장고 윤장현입니다. 광장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장 바꾸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선거 자존심 살려야 돼. 광주가 봉도 아니고 핫바지도 아니고. 윤장현 후보는 선거가 종반으로 가면서 판세가 역전됐다며 첫 시민시장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미 반등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오만과 독선의 황제시장이냐, 소통과 공감의 시민시장이냐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 같습니다. 반면 강훈태 후보는 단일화 이후 승기가 확실하게 굳어졌다며 전략 공천의 부당함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실에서 김한길하고 둘이 야합에서 윤장현을 내게 찌르는 이런 모독적인 행위를 했냐, 이걸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층 공략도 치열합니다. 강훈태 후보는 충장로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는가 하면 전남대나 유스케어 등지에서 촛불 유세를 벌이며 젊은 층을 겨냥한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맞서 윤장현 후보 지원을 위해 내일부터 이틀 동안 다시 광주를 찾는 안철수 대표는 대학가와 충장로에서 표박가리에 나섭니다. 주말 총력전에 새누리당 이정재, 통합진보당 윤민호, 노동당 이병훈, 무소속 이병환 후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각자 무등산이나 터미널 등지에서 득표 활동을 펼치며 주말 유세전을 달궜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6.4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감한 결과 광주 전남 지역 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어제 오늘 전남 지역에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28만 명가량, 투표율은 18.5%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지역도 15만여 명이 사전투표를 해 투표율은 13.28%로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와 무소속의 강훈태 후보가 처음으로 맞짱 토론을 벌입니다. 광주 MBC는 윤장현 후보와 강훈태 후보를 초청해 내일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1대1 맞짱 토론을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두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동시에 중계됩니다. 재래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영업 노하우와 리모델링 지원에 나서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의 상생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데요. 이재원 기자가 전합니다. 낡은 전선이 덕지덕지 붙어있던 광주 대인시장의 한 점포. 바닥에는 깔끔한 타일이 설치됐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던 벽은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새롭게 설치된 가판대도 말끔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오래돼가지고 막 안 좋았는데 이렇게 펜트도 해주시고 깨끗해져가지고 다 좋다 그래요. 주위 사람들도 손님들도 그러고. 낡은 인테리어로 수십 년째 영업을 하고 있던 시장 모퉁이의 식당도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은 정말 살기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 지역의 한 백화점 직원들이 무료 봉사에 나선 뒤 생겨난 변화입니다. 지난해 2월 대인시장과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백화점 측은 그동안 점포 리모델링을 꾸준히 지원해왔고 상인들 자녀에게 3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고객 관리 요령 등 백화점의 다양한 판매 기법도 전수해오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 협약을 통해서 대인시장 고객들도 한 10% 이상 고객이 늘어났고 백화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져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올해부터는 시장 상점의 폐업을 막기 위해 상인 자녀들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의 진정한 상생 협력 모델이 구축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의 유족들이 제기한 환자 결박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족이 결박 흔적이라며 제출한 환자들의 사진을 국과수에 추가로 의뢰했지만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화재 당시 요양병원 측이 11개가 배치됐어야 할 소화기가 석 대만 비치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소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한 목포 해양안전심판원장 59살 박모 씨와 청해진 해운 전상무 73살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원장은 인천해양항만청 선원 해사 안전과정으로 제작할 당시 인천 제주 복선화 사업 면허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박 전 상무는 허위 자료와 함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한평군 학교 몇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31살 최모 씨의 1톤 화물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60살 문모 씨의 1톤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최 씨의 화물차는 사고 직후 도로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마트 앞에 있던 67살 노모 씨 등 3명을 치어 노 씨가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최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